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그렇게 촉구하는 장문의 공개 질의서를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정홍원 전 총리로서도 오직해야 이렇게 나섰겠느냐 하면서도 정치를 하지 않는 전직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난맥상 파탄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런 거를 꼭 집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사회 국가 원로가 너무 없다.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작년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서 나와서 문재인 정부 각성을 촉구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나설 정도인데 우리 국가 원로나 사회 원로 중에서 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없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장문에 걸친 또 제가 유튜브 영상도 조금 봤는데요. 38분에 걸친 동영상에 1만 2천 자입니다. 고민과 고뇌가 담긴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조목조목 총정리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 각성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성적인 비판을 띄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총선이란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 내용 조목조목을 정홍원 총리께서 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저는 아주 눈에 띄는 게 울산 사건. 이거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공수처 이런 부분도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뭐 정홍원 총리는 원래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구성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5대 국정 실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기조가 결국은 대통령 취임사인데 취임사에 했던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뭐 30 몇 개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지킨 거 딱 하나라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헌법 파괴, 상권 분립, 국가 해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정권의 도덕성 파탄 문제. 크게 이렇게 5가지 국정 대실패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해명과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자진 사퇴 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보니까 검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공소장부 쓰는 것처럼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탁탁탁탁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뭐 정치 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 대통령 물러가라 하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홍원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국가 원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밑에 2인자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봐요. 또 다른 분들도 연여 이런 뭐랄까 같은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조금 약간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과 고심 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뭐 나름대로 또 자료도 많이 모으고 정리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다음에 총리 질의서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질의서를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를 할 거냐, 예. 아니면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집단성 있는 공개 질의서를 낼 거냐.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은 그 말미에 예, 맞아요. 저도 그 뭐 질의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을 던져놓은 뿐만 아니라 본인과 본인 또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4.15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거냐. 이런 게 앞으로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 예. 말하자면 4.15 총선에 심판받도록 하고 또 그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각에서는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종로 같은 데도 출마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쪽에 문재인 퇴진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힘을 보태는 거 아니냐 그런 뭐 관측입니다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순수한 뜻이 그러겠죠. 왜곡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만 2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본인은 별로 사심과 사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세도 있으시고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본인은 본인의 뜻에 동감하는 국가 원로라든지 또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데 오히려 순수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모신 점도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석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정치 보복, 뭐 적폐청산 이제 이런 거를 그만두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는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요구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그동안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심을 했다는 게 정치적으로 석방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만 했지 정치 고각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국가 대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과 사면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을 계속해서 감옥에 둔다는 게 상당한 이게 불명예고 치욕이거든요. 이제는 뭐 선거를 꼭 앞두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새로운 시대를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뭐 탈원전 그것에 대한 폐지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의 사유화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총리로 계실 때는 정말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흥청망청 써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매표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지금 완전히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호주머니서 공깃돌처럼 지금 쓰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정원정 총리가 이제 법률가 출신이지만 경제도 이제 총리를 해봤으니까 전반적인 거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니 세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기업이 투자도 하지 못하고 성장도 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잘 짚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탈원전 문제, 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에너지 수급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국가 경제 운영, 이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껴두고 모아둔
돈들을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다 쓰고요. 나머지 부족하게 되니까 국채를 또 반발해가지고 발행해가지고 쓰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게 되면 국가가 부도나거나 파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경험했잖아, IMF를. 파탄이 안 나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엄청난 엄청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주어진 시기에 역사적인 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면 발전시키는 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지 지출은 좋은데 예를 빚내 가지고 국민 복지를 퍼주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고 조금 정책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우리 뭐 보수 세력이랄까 자유우파 세력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경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특히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 저자세,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도 뭐 상당히 우리 국가 안보, 안전의 문제에 대한 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이것도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크고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5가지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그다음 국가를 보유하겠다. 그 다음에 뭐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진하겠다. 또 민족 문화를 창달하겠다. 5가지인데요. 앞부분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기반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인데 안보 문제는 이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저자세, 또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존속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적시를 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우리 NLL 북방 한계선이 붕괴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용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헌법 수호 책무를 다 못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분이 이제 옛날에 산호맹 운동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역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스럽게 임명을 하고자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같은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상당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아직은 뭐 어떤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우리 녹화할 때까지는 못 봤는데요. 청와대가 정홍원 총리 정도의 그런 비중이 있는 분이 이런 공개 질의를 했으면은 나름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닌가요? 또 무시 작전으로 가나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모른 채 해버리고 모르세 아니면 그 뭐 그냥 또 정재호로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 사주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 나오지 않을까? 저는 민주당 같은 데서 그럴 것 같아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당하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자세인데 아무래도 청와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는 작전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되게 합니다. 그런 갑자기 그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이런 공개 질의를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혹시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황교안 대표고 뭐 이렇게 가깝다더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고 왜 갑자기 나서서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공격할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홍원 전 총리도 이거 그냥 공개 질의서를 한번 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청와대에다 공개 질의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고 또 뜻 맞는 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좀 더 분야별로 좀 더 잘못되고 이런 것들 비판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좀 대안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 제시 이런 걸 좀 더 힘차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원 전 국무총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직해야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 질의를 했겠습니까? 국가가 총체적 난국 또 총체적 무능 상태에 빠져 있는 데 대한 질책의 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만큼 뼈저리게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일지 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가 정말 대호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